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악 구치부에서 임플란트 골증강수를 이제 곁들여서 하는 케이스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이 오셨고요. 55세 여환이셨고 지금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초진 시의 OPG 모습인데 레이무스가 굉장히 짧고 커브 오브 스피가 좀 스티프한 그런 것을 이 OPG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전치부에 보면 크라우딩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된 부위가 이제 이쪽에 치주가 안 좋은 부위가 되겠는데,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이 30번대 어금니들이 흔들리고 잇몸이 붓고 불편해서 이쪽을 먼저 좀 치료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클래스 2 딥바잇의 부정교합을 갖고 계셨고, 지금 보시면 서비칼 그 아프렉션도 곳곳에 이렇게 여러 군데 관찰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환자가 치료를 원한 그 부위는 지금 보시면 치석도 많이 보이고 잇몸 퇴축도 있고 치아가 이제 두 개 소구치가 겹쳐가지고 크라우딩이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상하게도 이제 구치 부위에는 지금 이들이 여러 군데 흔들리고 좋지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이 17번 쪽을 보게 되면 잇몸이 부어 있고 구개측에 지금 잇몸 발적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치주가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태셨습니다. 전치부에 보면 크라우딩 심하고 치석도 많이 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조금 반대편 30번대 치료를 하려면 10번대 우측으로 환자 우측이 저작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17번이 좋지가 않아서 일단 17번 발치를 하고 10번대, 40번대 치료를 해서 좀 저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저 30번대 치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10번대는 17번 발치를 했고요. 16번에는 그 DB 루트만 그 셀렉티브 루트 앰피테이션, 루트 리섹션을 해서 이쪽에 치주 치료를 해서 16번은 조금 더 쓰게끔, 뭐 오래 쓴다기보다 일종의 좀 연장 치료, 그리고 치주 치료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측은 이계부가 이제 루트가 3개였는데 하나를 제거하면은 치주 치료하기가 좀 용이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제 30번대를 보시게 되면 이 30번대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치열이 이제 두 개 소구치가 겹치면서 앞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치아 두 개는 뭐 고민 없이 발치를 해야겠고, 뒤에 이제 사랑니랑 그 뒤에 이대구치도 고민 없이 발치를 해야겠는데, 이제 문제는 요 1대구치였습니다. 요 1대구치가 동요도가 전혀 없는 상태셨습니다. 근데 이 앞에 그 크라우딩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치아를 빼게 되면 공간이 좀 애매하게 남게 되더라고요. 두 개를 임플란트 심을 수는 없고 하나를 심어도 공간이 애매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36번을 살리려면 교정을 해서 뒤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시켜서 이 두 개의 소구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안 그러면 그냥 저 36번도 치아도 지금 보면 치주적으로 보면 원심 쪽 안 좋고 두 개 루트 치근 사이에 이제 펄케이션 쪽에 이제 치주 질환 이완이 돼 있어서 고릅수가 보였기 때문에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그냥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두 가지 옵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잇몸이 안 좋은데 이제 교정 치료를 하면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대한 불편감 때문에 그냥 발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치조골이 흡수된 어떤 레벨을 제가 트레이싱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치주 질환으로 골파기가 심하게 있는 부분이 이제 요 7, 8번과 이 앞쪽에 이제 4번 부위입니다. 그래서 4번 부위는 앞에 3번 부위가 워낙 치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치주 질환이 조금 많이 진행된 측은 바로 옆에다 심는 건 굉장히 리스키하죠. 그래서 4번은 그냥 캔티레버 폰틱 처리하고 5, 6, 7 3개를 심어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치주 질환 치료를 하면서 발치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발치된 치아 상태를 보면
그 서브진지발 캘큘러스가 치근 주위에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치를 해서 이제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고 좀 아물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17번 발치하고 48번 사랑니 빼면서 치주 질환 치료를 해서 이제 환자가 이제 우측에 염증이 없어지니까 우측으로 좀 저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상태를 유도를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발치를 하고 기다리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 4번 부위는 워낙 골파기가 심해서 그냥 고리식하고 폰틱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저 뒤에 7, 8번 부위 발치한 자리가 워낙 골파기가 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됐을 때 일단 치료 계획을 대략 잡고자 해서 OPG를 다시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37번 임플란트를 이제 요 자리에 심어야겠다. 그리고 6번은 요 자리, 5번은 요 자리 이렇게 심어야겠다. 대략 위치를 잡고 이제 밑에 이제 중요한 구조가 있죠. 신경, 하치조 신경관과 이 멘탈 포라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키 팩터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신경 조직의 어떤 감각 이상을 야기할 만한 그런 조작 없이 임플란트와 고리식을 다 마무리를 해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파괴된 그 디펙트, 특히 이 7번 쪽이랑 그 이 4번 쪽, 이쪽에 이제 골증강수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 또다시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3차원적으로 하악골 이제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되겠는데 지금 보면 7번 쪽에 골파기가 굉장히 심하고 이제 4번 쪽 협축도 골파기가 굉장히 심하게 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골파기가 심한 부위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밑에 보면 요거는 멘탈 너브가 나오는 그 멘탈 포라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너브 데미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새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너브를 트레이싱 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짙은 그 자줏빛의 그 컬러를 여기다 이제 너브 쪽 하치조 신경관에다 트레이싱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36번 부위 그리고 37번 부위 이런 부위에 이제 너브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계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수술 영상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술의 어떤 과정이나 테크닉적인 면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밑에 분화구 형태로 본 디펙트가 있을 때는 저는 12번 블레이드를 선호합니다. 그 밑에 디펙트를 따라서 저 블레이드 끝이 깊게 들어가면서 골막 이제 완전히 풀 티크니스 플랩을 제껴야 되죠. 그래서 그러기에 조금 더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에 견치 쪽에서 근심 쪽 라인 앵글에서 이제 버리칼 인시전을 내려긋고 플랩 엘리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쪽에 조금 링괄 쪽부터 박리를 하는 이유는 저렇게 본 디펙트가 좀 울퉁불퉁하게 있을 때는 플랩을 엘리베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부위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부위부터 하면서 플랩 마진의 어떤 테어링이라든지 좀 젠틀한 케어를 하면서 좀 리플렉션을 하는 거고요. 지금 뒤에 제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37, 8번 부위 발치했던 부위에 저거는 뭐 그 염증 조직이 아니라 염증 조직은 이미 이전에 발치할 때 다 제거가 된 건데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더 기다리면 고라가 될 수 있는데 조금 고라가 되기 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임머지어한 그 프로비저널 매트릭스라고 흔히 표현하는 결체 조직 조직이 되겠습니다. 저건 뭐 오래 기다리면 뼈로 이제 분화할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죠. 그리고 지금 앞에 4번 부위 보시면 디펙트가 굉장히 심한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링괄 쪽 플랩을 좀 더 이제 엘리베이션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은 링괄 쪽 플랩을 좀 더 코로날리 어드밴스 하게끔 플랩을 패시브하게 지금 보시면
수프라 마이올라이드 머스 파이버 레이어를 찾아서 그 레이어를 조금씩 이렇게 늘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링괄 쪽 처음에 이렇게 타고 내려가게 되면 그쪽에 이제 페리오스튬이 있죠. 근데 그 페리오스튬을 조금 더 지나서 내려가면 저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빗살무늬 모양으로 마이올라이드 머슬의 슈퍼피셜 파이버들이 근섬유들이 저렇게 보입니다. 저 레이어를 이제 링괄 쪽으로 조금 더 블런트 디섹션을 하게 되면 저 링괄 플랩이 이제 코로날로 많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고리식을 하고 이제 플랩을 클로저 할 때 이제 텐션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리 그런 작업을 해놓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컬 쪽입니다. 버컬 쪽은 이제 페르스테라 릴리징 인시전을 주는데 지금 멘탈포라멘이 있죠. 그래서 멘탈포라멘 직전 부위를 저렇게 페르스테라 릴리징 인시전을 준 다음에 15번 매스 블레이드의 등으로 저렇게 레테랄로 스트레칭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많이 코로날로 늘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멘탈포라멘 이제 후방 쪽으로 페르스탈 릴리징을 또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이제 릴리징 한 부위를 이제 연결하게 되는데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스트레칭을 시켰고요. 지금 보면 이제 멘탈 포라멘 트렁크가 보이죠? 그래서 저 트렁크 상방으로 한 6mm 정도 이렇게 좀 돌아가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앞뒤에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 준 거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스트레칭을 주고 텐션을 좀 확인을 해서 이제 패시브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남아있는 연조직 태그를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선호하는 거는 저 넘버 8 카바이드 라운드 바인데요. 아무리 큐레스로 이렇게 플랩을 깨끗하게 떼어내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발치했던 그 디펙트, 그 울퉁불퉁한 이렇게 콘케이브한 크레이터 디펙트들은 연조직이 많이 이렇게 좀 부착된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를 빠르게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 카바이드 라운드 바가 연조직을 딱 접촉하게 되면 바로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휘말아 버리면서 제거를 쉽게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번 부위 이제 임플란트 살 프레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딤플링을 주고요. 바로 린데만 바로 이제 5번 부위 드릴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핀을 먼저 꽂고 이제 환자 그 마우스 프롭을 물려놨던 건데 빼고서 이제 대합치와의 관계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 4번 부위는 제가 폰틱 처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합치의 이상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패스핀을 보면서 뒤쪽에 지금 보시면 또다시 패스핀을 꽂으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패스핀을 꽂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 부위 역시 드릴링을 하는데 이 부위는 굉장히 지금 하방에 그 하치저 신경관이 가깝기 때문에 린데만 바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만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프레셔를 너무 세게 주면 갑자기 그 이렇게 하방으로 버가 푹 들어가면서 너브를 다이렉트하게 드릴로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까 린데만 드릴은 휘젓는 동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임플란트 드릴 진행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약간 저항되는 부위를 딱 제거하고 나서는 다시 그 50rpm 저속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프레퍼레이션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저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끔 뎁스 컨트롤을 좀 정교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7번 임플란트를 먼저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고 워낙 신경이랑 저스트로 얼마 그 간격이 없는 부위라 일단 식립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OPG를 수술 중간에 다시 촬영을 이 경우에 했는데요. 일단은 임플란트를 나머지 두 개 앞에도 더 심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드릴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번 부위인데요. 이 6번 부위는 가장 그 뼈 상태가 그래도 좋았던 부위이기 때문에 뭐 부담이 좀 없었던 부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지금 인터널 타입이고 SLA 표면을 갖고 있는데 지금 4.5 직경으로 식립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소구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구치 자리는 그 앞에 제일 소구치 부위 근심 쪽으로 본 디펙트가 컸기 때문에 그쪽으로 디스턴스가 이제 예상이 되는, 그리고 골폭이 좁아가지고 협측으로도 약간 디스턴스가 예상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운터 싱크까지 하고 식립을 하는데 이 5번 자리는 에이피칼 쪽에 멘탈 너브 트렁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중요한데 지금 7번 임플란트는 OPG를 수술 중에 촬영을 했는데 다소 깊은 것 같아서 약간 임플란트를 역회전해서 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약간 임플란트를 이제 뺐고요. 6번은 약간 더 집어넣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더 근심 쪽으로 이제 약간 프레셔를 주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커버 스크류를 3개를 다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고리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링괄 쪽에 미리 박리를 해놨던 그 링괄 페리우스 포켓에다가 이제 배리어 멤브레인을 먼저 위치시키는데요. 이때 사용했던 배리어 멤브레인은 이제 알로제닉 더말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연조직 두께 증강 효과도 노리는 그런 의도가 있는 선택이 되겠고요. 지금 먼저 이 4번 부위, 제일 소고치 부위는 임플란트 식립을 안 했지만 디펙트가 좀 굉장히 컸던 부위입니다. 그리고 저 견치도 저 부위에 고리식한 게 고라가 잘 돼주면 예후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1 소고치와 제2 소고치 자리에 심어놓은 임플란트의 근심 쪽, 그 부위의 디펙트를 고리식을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2 소고치 임플란트와 제1 대고치 부위에 심겨놓은 임플란트 부위에 고리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리식제는 더 그라프트라고 하는 폴사인 오리진의 제노제닉 본 머티리얼이 되겠고요. 지금 7번 부위에 이제 고리식을 하는데 저 7번 부위가 가장 디펙트가 좀 컸던 부위입니다. 특히 그 디스탈 쪽에 크레이터 디펙트로 좀 컸던 부위예요. 그래서 그런 부위를 임플란트 식립 후에 디스탈 쪽에 고라가 잘 되어줘야 임플란트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리식을 하고 지금 협측에 판막 하방으로 저 배리어 멤브레인을 조금 이제 감싸서 위치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 그 제1 소고치 부위는 특히 그 근심 쪽으로 고리식제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볼륨을 좀 더 충분히 넣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고리식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가골이나 이런 거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더 그라프트라고 하는 제노그라프트 머티리얼만 지금 사용하고 저쪽 견치 쪽으로 지금 혹시 고리식제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 부위에 이제 지금 멤브레인을 2개를 사용을 했는데 여분으로 지금 앞쪽에 저 틈이 있죠. 근심 쪽에 틈을 실링하게끔 인텍트한 본 쪽에서 이렇게 실링이 되게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환자분은 그 마우스 플로우 쪽에 그 서브링구얼 글랜드 조직이 굉장히 하이퍼트로피가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구강저 조직이 굉장히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니들이 링괄 쪽 플랩을 지금 패스하고 빼내야 되는데 저런 조직에 굉장히 방해를 받고 봉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고요. 환자분이 그 이제 타액의 점조도, 살라이바의 thickness가 굉장히 좀 thick하고 고강저가 높으면서 혀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봉합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하악이 좁고 구강저가 높고 혀는 크고 타액의 점주도는 높고 그러면서 이제 숨쉬기도 좀 힘들어하고 해서 수술 시간을 이제 길게 가져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멤브레인을 스테빌리제이션 하는 슈처를 버컬 쪽에 지금 보시면 그냥 호라이전탈 매트리스 슈처인데 요 매트리스 슈처를 통해서 일단 안정화시키는 멤브레인을 스테빌리제이션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이제 링괄 플랩과 버컬 플랩을 다 이제 패시브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매트리스 슈처로 이제 잡아놓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그 멤브레인 뒤에 쪽 거가 약간 움직여서 그거를 다시 위치를 좀 잡아놓고 노타잉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하나가 이제 들어가니까 멤브레인이 좀 안정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쪽 똑같은 방법입니다. 호라이전탈 매트리스 슈처를 버컬 쪽에서 먼저 들어가고 지금 이제 링괄 쪽에 니드를 다시 패스해서 이제 버컬 쪽으로 똑같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요 두 봉합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고리식재랑 멤브레인이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결 봉합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자 워낙 혀가 크고 움직임이 계속 있고 살라이바는 이렇게 띡한 게 계속 긴장을 하고 있고 하니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하나 더 호라이전탈 매트리스 슈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 7번 부위가 특히 벌어지게 되면 고리식함에 나중에 조금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 부위의 봉합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링괄 쪽에 미리 링괄 플랩을 코로날로 많이 어드밴스 시키면서 지금 패시브하게 이렇게 플랩을 미리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호라이전탈 매트리스 슈처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플랩 마진이 이버팅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끼리 접촉하는 그런 면이 생기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힐링이 됐을 적에 이제 플랩 오프닝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악 구치부에서는 저렇게 연속해서 호라이전탈 매트리스 슈처를 여러 개 넣어주게 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잘 벌어지지 않고 아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뒤쪽에 이제 연속해서 했고요. 이제 코너 부위 가까운 쪽이죠. 이 가까운 쪽에 다시 호라이전탈 매트리스 슈처를 연속해서 조금 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니들 사이즈는 이제 12mm이고요. 봉합사는 이제 나일론 6호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이제 쭉 호라이전탈 매트리스 슈처를 이제 쭉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많이 이제 안정화된 그런 상태로 봉합이 거의 이제 상황이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앞쪽에 버리칼 인시전 줬던 부위인데요. 이 부위도 이제 굉장히 잇몸이 얇기 때문에 주의가 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인터럽티드 슈처를 하게 되면 이제 저 부위에 얇은 잇몸에 노트가 두 개 생기죠. 그래서 노트를 이제 두 개를 하나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하시는 저 이제 내면 인시전 안에서는 X자가 되고 밖에서는 이제 일자가 두 개가 이제 가로로 직각으로 지나가는 인터널 크로스 매트리스 슈처입니다. 그래서 저 슈처를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노트 개수를 하나로 줄이고 좀 더 이제 그 플랫 마진이 벌어지거나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봉합을 마무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OPG가 이제 식립을 하고선 뒤에 7번이 깊이가 조금 다소 깊어서 하치조 신경관이랑 너무 근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역회전에서 좀 빼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한 모습이 되겠고요. 봉합을 마무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고리식한 모습이 보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간 유지를 수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커버 스크류를 약간 이렇게 2mm 정도 돌출된 GBR용 커버 스크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콘빔 CT를 촬영을 해서 지금 레터럴에서 본 모습인데요. 앞에 이제 5번은 그 멘탈 포라멘과 굉장히 가까운 모습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고리식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섀도우를 갖는 3D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기 전의 모습이랑 비교하면 충분하게 이제 협측과 교환면 쪽 그리고 크레이터 디펙트 이런 부위에 고리식재가 저렇게 잘 위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하치조 신경관이랑 너무 가까운 부위, 그 걱정된 부위가 이제 37번 부위였는데 이 부위도 보면 그 거의 접촉이 될까 말까 한 상태였는데 역회전을 해서 좀 빼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상태가 됐고요. 지금 6번 부위 고리식한 게 보이고 이제 5번 부위도 이제 하방에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이제 하치조 신경관이 이제 멘탈 포라멘을 통해서 협축으로 나오는 이 훅이 있죠. 그 고리처럼 휜 부위에 거의 저스트로 들어가 있고 협측에 고리식한 섀도우가 보입니다. 자, 다행히 환자분은 그 너브 디스펑션 없이 그냥 감각은 정상적으로 마취가 잘 풀린 게 확인이 됐고 요게 2주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벌어진 부위 없이 힐링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요. 이 환자분이 워낙 그 플락이 잘 끼는 타입이라 지금 보게 되면 봉합사 끝에도 이런데 전부 플락이 막 들러붙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뭔가 바이오 필름이 그냥 기회만 되면 들러붙는 그런 어떤 구강 내의 환경을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실밥을 이제 빼고 난 후에 플락 컨트롤을 깨끗하게 해드린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굉장히 좀 잇몸의 형태라든지 텍스처가 잘 아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쓰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잇몸은 더 얇아지는데 오히려 저는 그 에이셀룰라 더말 매트릭스를 썼기 때문에 베리어 멤브레인이 연조직을 좀 증강시키는 그런 효과도 조금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또 플락이 많이 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에 이제 2차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각화치은의 어떤 존이 충분하게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그 에이피칼리 리포지션드 플랩만 하면서 2차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샬 thickness로 플랩을 엘리베이션을 했고요. 요때 그 6번짜리 그 커버 스크류 일부만 약간 노출이 됐고 나머지 고리식한 부위 7번과 그 5번 부위는 파샤 테크니스 플랩으로 제끼면서 커버 스크류가 노출이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인시전을 가해서 이제 짧게 15분을 인시전을 가해서 커버 스크류를 찾아서 빼내고 이렇게 힐링어벗을 3개를 위치시키고 체결을 했고요. 지금 요 링괄 쪽에 있었던 그 각화치은은 협측에 옮겨서 지금 6O 이거는 흡수성 봉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화치은을 더 확보하기 위한 봉합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힐링어벗 체결하고 2차 수술 후에 촬영한 OPG 모습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뒤쪽에 고리식한 부위도 뼈가 좀 잘 돼가고 있는 모습이고 앞에 그 폰틱 처리한 부위도 고라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철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스크류 타입으로 풀 지르코니아 이제 임플란트 브릿지를 제작을 했고요. 앞에 지금 4번은 보시면 이제 폰틱으로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교환면 쪽에 홀 모습이 되겠고요.
측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이 보철을 세팅하는 날 모습이 되겠고요. 요거는 인터널 타입을 익스터널처럼 전환시키는 그런 어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벗 주위에 충분하게 각커치은이 잘 확보된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체결 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 임플란트 보철물을 세팅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협측에서 본 모습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최종 보철물을 이제 장착한 OPG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리지 오그멘테이션 하면서 식립한 날짜로 보자면 총 8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났죠. 그래서 8개월 경과된 모습인데 이제 고라가 많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은 그런 섀도우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레터럴 쪽에서 본 3D CT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OPG를 처음부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수술 직후 골 증강술, 그리고 지금 최종 보철 완성한 8개월 후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7번 자리 쪽 부위는 굉장히 잘 찬 것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단면을 지금 각각 하나씩 좀 어떤 좀 골 증강술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요 커트는 34번 자리입니다. 폰틱 처리한 부위인데 이 부위가 치주 조직의 어떤 파괴, 골 파괴가 가장 심했던 부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위를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이렇게 폰틱 처리를 하지만 골 증강술을 해서 이제 더 그라프트를 저기에 채워놨던 그 섀도우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촬영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꽤 그 라디오 덴시티, 오페시티가 증가하면서 코티칼 본의 연속성이 링괄 쪽과 버컬 쪽에 잘 생겨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부위를 이제 수술할 때 촬영했던 영상을 캡처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요게 보시면 이제 견치 뒤쪽에 발치했던 자리에 저런 크레이터 디펙트가 보였죠. 저쪽에 이제 버컬 월이 전부 파괴된 그런 부위였는데 지금 보시면 8개월 지났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자리를 좀 볼게요. 이 35번 자리는 지금 보면 버컬 쪽에 멘탈 포라멘이 있고 이쪽 역시 그 앞에 34, 5번 소구치 두 개가 겹쳐 있었던 치아를 발치하면서 그쪽에 그 알베올라본의 디펙트가 보였죠. 그래서 지금 수술 직후 찍은 거를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버컬 쪽에 리지 오그멘테이션을 그 다음에 근심 쪽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 그 촬영한 동영상 캡처를 보게 되면 요거죠. 지금 근심 쪽과 협측의 임플란트 스레드가 대략 근심 쪽에 한 3, 4개, 협측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철 완성된 거를 보면 이 버컬 쪽에 고리식했던 부위가 굉장히 라디오 패스티가 증가하면서 버컬 쪽에 코리칼본의 연속성이 잘 확인된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그 하방에 지금 하치조 신경관 지나가는 부위 다행히 이제 증상은 없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상을 호소하지 않고 잘 완성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자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36번에 MB 루트 발치했던 자리고, 비교적 여기는 이제 고정도 좋고 디펙트가 크지 않았던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식립한 거를 보면 지금 근심 쪽이랑 버컬 쪽에 약간씩 스레드가 노출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완성한 모습을 보게 되면 협측에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임플란트의 어떤 그 콤빔시티에서의 아티팩트 노이즈가 지금 이렇게 보여서 조금 구별하기 쉽지는 않지만 협측으로 굉장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가던 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측의 고리식한 부위가 긍정적으로 잘 됐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는 그 드릴링 할 때 보면 이제 완전 크레이터 디펙트 이렇게 분화구형으로 이제 디펙트가 심했는데
그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고리식한 섀도우가 보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철물 완성한 것을 보게 되면 협측과 설측 모두 충분하게 임플란트 그 넥 부위에 고리식재가 잘 고라가 되면서 섀도우를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고라가 잘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암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측면에서 본 모습인데요. 지금 환자가 이제 침을 삼키거나 혀가 움직일 때 보면 이렇게 협측으로 거품이 나면서 침이 쫙 밀려 나오는데 점조도가 높으니까 저렇게 거품이 생기고 근데 역시나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플락이 많이 껴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위에 이대구치 같은 경우는 또 발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치주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어쨌거나 지금 환자분이 왼쪽으로도 저작을 좀 이제 하게 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불편감 없이 적응을 잘 하고 계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치주 관리를 더 잘 해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케이스를 정리를 해볼게요. 치주가 안 좋고 골격성 2급 부정기압을 갖는 이런 환자분이셨고 대구치를 포함해서 소구치 연속적으로 4개 치아를 발치를 함으로써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하치조 신경관까지 이제 남은 그 치조골의 그 높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굉장히 그 너브 데미지를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지금 보면 다 8mm짜리 짧은 거를 선택을 했고 드릴링 할 때 동작을 보게 되면 드릴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특히 이제 50rpm 저속으로 하면서 너브에 대한 데미지를 이제 줄이고자 노력을 했고요. 특히 이 중간에 임플란트 식립한 깊이가 너브와 너무 근접했다라고 판단이 된 부위는 중간에 이제 수술 중간에 체크를 해서 역회전을 해서 임플란트를 좀 이렇게 빼낸 그런 경우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자체가 캔슬러스 스페이스는 얼마든지 이렇게 깎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드릴링을 비교적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조금 적게 하고 조금 더 임플란트는 깎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드릴 자체로 너브 데미지를 만드는 게 가장 치명적이죠. 그래서 드릴링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나중에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릴링의 깊이가 굉장히 7번 부위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잠깐씩 들어갔다 나오고 임플란트는 깎고 들어가는 그런 방침을 좀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멘탈 포라멘 주변에 페리오스테알 릴리징을 줄 때 그 페리오스테알 릴리징을 이렇게 멘탈 너브 주변에서 이렇게 좀 피해서 6mm 정도 피해서 이렇게 페리오스테알 릴리징을 줬잖아요. 이제 그런 게 또 하나 그 이제 너브 데미지를 좀 피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골을 이식해서 이제 신생골을 유도하는 골 증강술 관점에서 보자면 링괄 쪽과 버컬 쪽을 플랩을 패시브하게 하는 조치를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플랩이 잘 벌어지지 않고 잘 아물었죠. 링괄 쪽에서는 마일로이드 머슬의 슈퍼피셜 레이어를 디섹션해서 코로날로 이렇게 늘리고 버컬 쪽에서는 페리오스테알 릴리징을 준 후에 칼 등으로 이렇게 조금 스트레칭을 시키면서 플랩을 더 패시브하게 만드는 테크닉 이 두 가지만 쓴다면 하악 구치부에서는 이 플랩이 수직적으로 대략 한 10mm 가량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수직 증강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버컬 쪽이나 이제 크레이터 디펙트를 좀 쌓아 올린 그 고리식재를 감쌀 수 있게끔 늘어나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골 증강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플랩 매니지먼트의 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메인터넌스 케어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리콜 체크를 잘 해서 페리오돈탈 메인터넌스 케어를 프로페셔널하게 해드리고 환자가 또 스스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계속 강조를 해줘야 좋은 결과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케이스를 정리해 봤고요. 이런 비슷한 그 경우를
치료하게 될 때 고려해야 될 점, 너브 데미지, 골 증강술,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측면에서는 리콜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케이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